여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약 1년 전 위암 진단을 받은 70세의 남성.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곧 숨이 넘어갈 듯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가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가 일본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저의 본명은 기리시마 사토시입니다. 간호사에게 본명을 밝혔을 뿐인데 병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일본 경시청은 긴급 출동을 합니다. 바로 21살 때부터 70세까지 50년 가까이 숨어 지내던 일본의 연쇄 폭발 지명 수배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차역과 파출소 등 일본 곳곳에 그의 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지만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70세의 노인. 지명 수배 전단에 담긴 19살 때 찍힌 사진에 비해 부쩍이나 마른 상태였습니다. 위중한 상태였던 기리시마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경찰에 본인만 알 수 있는 사건, 가족 구성 등을 이야기했고 며칠 뒤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70번째 생일을 맞은 지 한 달도 안 된 어느 날이었죠. 반세기를 가명으로 살다가 병원에서 자수한 지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난 기리시마 사토시. 그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던 것이었을까요? 1954년 1월 9일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기리시마 사토시. 그는 꽤 똑똑했는지 히로시마현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메이지가쿠인 대학 법학부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대학 재학 중 그는 한 서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이었습니다. 원래 이 단체는 1970년에 대학 서클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2년 뒤에 이 이름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 서클의 목표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를 깨트리는 것. 이들은 제국주의가 인간 착취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맞섰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행했던 행패를 꼬집으면서 비판했는데 이들의 학습 자료로는 조선인 강제 연행 기록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튼 반일 무장 전선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 바로 기리시마 사토시였습니다. 이 단체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를 완전한 악으로 인식했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보았고 그렇기에 전쟁에 군수 물자를 제공하며 전후에도 일본을 대표하는 중공업체로 거듭난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미쓰비시는 전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렇게 뭉친 이 대학생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합니다.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 도쿄 본사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1974년 8월 30일 이들은 일을 벌입니다. 사실 원래 작전일은 9월 1일이었다고 해요. 이때가 바로 간토 대지진으로 조선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되갚아주기 위해서인지 9월 1일이 예정일이었지만 마침 그해 9월 1일은 일요일로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었고 이에 8월 30일 금요일로 결행일을 앞당겼습니다. 오후 12시 42분 미쓰비시 중공업 건물에 전화 교환수에게 전화가 울립니다. 기리시마 일행은 건물 앞 도로에 시한폭탄 2개가 설치돼 있다. 인근에 있다면 즉시 피난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걱정됐는지 이건 농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교환수는 장난 전화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위험을 알리려고 했지만 전화는 바로 끊겼고 또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예고했지만 대피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4분 뒤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이 충격으로 1층 로비는 완전히 부서졌으며 기뢰까지 파편이 쏟아져 총 8명의 사망자와 376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그리고 이후에도 이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75년 4월 18일 동경 긴자. 이번엔 한국산업경제연구소의 입구. 여기에 일행은 또다시 사제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지원해 한국 경제의 대일 종속을 조장한다는 게 공격의 명분이었죠. 이들은 이 연구소가 한국의 정보를 전범 기업에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무실 출입문에 폭탄을 설치했고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폭탄은 한밤중에 폭발하면서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과거에 한국에서의 반일운동은 독립운동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응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본 민중의 반일운동은 그런 명분마저 갖기 힘들었고 어쨌든 일반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기에 경시청은 이들 일당 검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주도했던 7명을 모두 검거했지만 단 한 사람, 기리시마만은 잡지 못했었죠. 그렇게 그해 5월
시부야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흔적을 마지막으로 기리시마 사토시는 반세기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본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 얼굴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1987년, 1989년, 1990년에 여러 차례 공개 수배가 됐고 87년에는 한 해에만 수배 전단이 700만 장이 인쇄되며 전국에 배포되었음에도 체포는커녕 흔적도 못 잡았었는데요. 1년의 사건 이후 기리시마는 우치다 히로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실 일본 당국은 그가 공범과 함께 해외에 있다고도 추정했지만 실상은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의 목조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평 정도 되는 크기의 방에는 변변한 가구도 없고 끼니는 도시락으로 대체했는지 일회용 빈 도시락 등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지명수배 이전에 주로 활동했던 도쿄에서 차량으로 불과 1시간 20분쯤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치다로 다시 태어난 기리시마는 주변의 한 토목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이곳에서 4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했고 급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현금만 받는 가게가 있을 정도로 아날로그화된 곳이 종종 있는데 급여 역시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그의 행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1999년부터는 단골 술집도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사 근처 술집에 드나들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오카야마현 출신이라고 속였습니다. 당시에 그를 만났던 술집 관계자들은 기리시마가 음악, 특히 블루스 등을 좋아했다고 증언합니다. 여느 평범한 노동자처럼 일을 마치고 술집에 가끔씩 들렀고 가게에서 라이브를 할 때는 맨 앞줄에 앉아 즐겼습니다. 단골 목욕탕 주인 역시도 그를 가리켜 잘 웃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녹아든 그였지만 신분을 확인해야 할 휴대전화, 건강보험증, 면허증 등은 소지하지 못했고 현금만 사용하는 등 아날로그적 생활을 해왔습니다. 50년을 숨어 지내던 기리시마에게 약 1년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위암 진단이었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병원비 전액을 지불해야만 했죠. 그리고 몇 달 전 우치다는 집 근처에서 힘없이 쓰러집니다. 다행인지 60대 이웃 남성이 그를 집까지 부축해줬고 그 직후 119에 실려 병원에 이송됩니다. 병원에서 그는 죽음을 준비하는 듯 본명인 기리시마로 죽고 싶다며 신분을 밝혔고 신문에서 범인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얘기했지만 그 며칠 뒤 위독한 상태에 빠져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리시마의 친척들은 주검 수습을 거부했습니다. 한 친족은 언론에 포스터를 볼 때마다 치가 떨렸다. 50년이나 도망쳤으면 가면 그대로였다면 어땠을까라고 말하기도 했죠. 근데 그의 자수는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는데 기리시마의 지명수배 포스터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기리시마의 바로 왼쪽 옆에 있던 폭력배 간부가 신고로 3년 6개월 만에 나가노현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신문 방송에서 수배 포스터가 연일 보도되면서 그 옆에 있던 이도 자연스레 대중에 노출된 결과였는데요. 반세기를 숨어 지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난 지명 수배범의 결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